지속 가능성이란 것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경제적 발전도 하고 기업 경영도 하자, 우리 사회도 그렇게 발전하자, 이런 얘기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미래 세대란 말이 나옵니다. 유엔이 정의한 내용을 보면 이 미래 세대가 우리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미래 세대가 정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불행한 세상을 살게 될 거다. 이런 우려에서 시작된 개념이 지속가능 경영인데요. 87년이니까 35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근데 35년 전에 유엔이 정의한 그 미래 세대가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이제 MZ세대는 밀레니얼과 Z세대를 얘기하는데요. 대략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인구로 봐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 영향력이나 파워로 볼 때 이미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세대는 MZ세대가 되어버렸고요. 근데 그 MZ세대는 우리가 정말 걱정했어야 되는, 우리가 케어했어야 되는, 하지만 하지 않았던 그런 세대들로서 지금 화가 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자기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당연히 모든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임팩트를 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임팩트를 주는 게 문화와 관련된 일, 마이스, 그 다음에 뭐 이런 여행,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데는 그 다음에 패션 산업, 이런 쪽에는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약간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죠. 디지털 생활 양식에 너무너무 익숙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디지털 세상에서 놀기 때문에 기성세대가 이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끼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가르치고 배우고 의견을 모으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외환위기, 금융위기 거쳤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잘 살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좌절을 느꼈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와 소득 불평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공정성을 되게 얘기하고 있죠. 뭐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에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자랄 때보다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이나 인종차별 반대나 이런 것들은 그 베이비 부머나 X세대들은 뭐 별로 무덤덤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진리를 공감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도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이 MZ세대,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소비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및 환경의식이 강하고 여행 우선주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어떤 조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진정한 로컬 경험을 선호한다. 우리가 옛날에 다니던 그런 관광이나 여행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환경 숙소, 여행 수단,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런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면 프리미엄도 지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관광, 호텔, 마이스 산업의 주역은 MZ세대다. 이거는 세대로 내려갈수록 강한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밀레니얼보다는 Z세대가 훨씬 더 이런 성향을 보이고, Z세대 다음에 뭐라고 부를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 세대들은 훨씬 더 심한 이런 경향을 보일 거다. 아마 여러분들 뭐 요즘 ESG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걸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런 정말 절박하게 기후변화와 사회적 이슈, 예를 들면은 다양성, 포용성, 평등, 이런 걸 강조하는 우리 사회, 이런 사회 분위기를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왔지만 이제는 심지어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투자자들조차도 이제는 포용성, 다양성, 평등, 기후변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절박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의 배후에 바로 누가 있느냐? MZ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Z세대들이 종업원이 막 되기 시작했죠. 취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죠. 그리고 소비자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치를 반영해서 자기 식대로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를 즐기고 있죠. 이 영향으로 지금 ESG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미 그린 마이스 산업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꽤 이 마이스 산업에서도 그린 이미지로 말하자면 위험 관리도 할 뿐만 아니라 혜택을 보거나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데가 많았죠. 기업들이나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 마이스 산업은, 그린 마이스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이벤트를 통해서 환경 기후변화 영향을 감소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3R 이미 다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리듀스,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뭐 이런 거죠. 아마 제 추측컨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건 잘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여기는 또 철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직의 정책과 실행 절차에 아마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및 물 사용 감소 다 잘 알고 계시죠. 지속 가능한 운송 수단, 조명과 소음 공해 최소화, 뭐 행사를 할 때 이거 당연히 매뉴얼에 포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과 식품, 생태계 보호 이러겠죠. 이건 아마 지금 제가 마치고 나면 매뉴얼을 발표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다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요거 매뉴얼 체크해 가면서 자, 우리 친환경 제품 로컬 푸드 쓰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소 선정이나 프로그램 하고 있느냐, 당연히 중요하고 잘 하시겠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이런 저는 문제의식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미래의 환경 문제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는 기후변화, 두 번째는 자원순환. 자원순환은 그냥 플라스틱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미래에는 생물 다양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조금 지나면 생물 다양성이 어마어마한 이슈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안전 문제입니다. 환경과 결합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 네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에서도 앞으로 전략 짜실 때 그 네 가지를 부문별로 다 전략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버추얼 다음에 하이브리드 다음에 올 수 있는 하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형태가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 세상과 이 디지털 공간 속의 세상이 오버랩 돼가지고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 세상을 얘기를 하죠. 메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관광, 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있는 게 네이버가 실제로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면접 시험을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채용을 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얼굴 한번 안 보고 채용하고 끝나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부캐 비슷한 개념이죠. 부캐, 그죠? 이게 단순한 데몬스트레이션이나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여기서 채용하고 여기서 비즈니스 톡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모든 걸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이미 우리 옆에 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고 단지 코로나가 문제이지 회복만 되면 옛날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기후변화 두 번 강조해도 세 번 강조해도 전혀 무리가 없죠. 정말 중요하니까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를 정말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성, 평등, 포용성, 그리고 MZ세대의 중요성, 그리고 메타버스로의 이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은 꼭
전략 수립할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관계자 있잖아요. 이해관계자들을 이렇게 많죠. 이런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공생, 공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ESG 중에 당연히 환경이 제일 중요하죠. 특히 마이스 산업은 더욱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환경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시고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어떤 전술적이나 실행 차원의 환경보다는 보다 10년, 20년을 쳐다보는 환경 전략을 꼭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마이스 산업의 미래는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마지막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마이스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포럼도 하고 매뉴얼 만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요약해 놓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표와 비전이 이렇고, 그린마이스는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주요 수단은 매뉴얼 수립, 그 다음에 마이스 포럼 개최, 그 다음에 ISO 20121 이벤트 지속 가능 경영 시스템이죠. 이걸 이제 취득하기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인증 지원을 하고, 굉장히 다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그런 조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잘 하고 있는 제주도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유망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보태면 비전, 미션, 전략 체계 재정비하시고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꼭 만드시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를 꼭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럴 때 SDG와 매핑을 시켜서 우리는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국가의 그린 뉴딜 계획, 국제적 동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와 그 다음에 탄소, 넷제로니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한번 고려해보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고, 국내외 정책기관, 연구기관, 기업, NGO 다양한 이런 조직들과 파트너십 추진 계획도 좀 명시적으로 수립하셔서 같이 좀 추진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